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잘하는 것이 인생 성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내가 말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또 과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뭘 좀 더 잘 해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아이들도 말 잘하는 아이가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가 하면 인간은 언어 동물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인데요. 면접, 특히 시험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면접,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진, 이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회사에서 보고할 때도 말로 합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TV 토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말하자면 스피치컴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말을 잘하면 친구가 되지만 말을 잘못하면 친구가 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롯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두 포함되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스피치컴을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배울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말 배우기, 웅변 이런 학원조차 있는데요. 우리는 뭐 그런 데까지 안 가더라도 스피치컴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스피치캠의 구성 요소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언어적 요소라는 것은 이제 말의 내용이라든가 말의 속도, 이런 어휘 선택 이런 걸 언어적 요소라고 하는데 비언어적 요소도 크죠. 그러니까 청각적 요소나 시각적 요소 이런 것을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 한 조사에 따르면 말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청각적 요소, 시각적 요소가 이 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만 어떤 말의 내용보다도 시청각의 요소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보겠습니다. 이 비언어적 요소라는 것은 몸짓과 표정, 뭐 이런 공간 활용, 복장 외모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 메르비안 법칙이라고 해서 의사 전달 구성 요소에서 말의 내용보다도 태도나 목소리, 표정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비언어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나 아니면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대화 이런 걸 할 때도 어떤 표정, 이 목소리 이런 것이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동시에 중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피치 변수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청중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도 이런 체크리스트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TPO라고 그러죠. 흔히 Time, Place, Occasion.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맞게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발표를 한다면 PPT나 동영상 뭐 이런 마이크,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미소와 표정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시선 처리, 특히 자료만 보지 말고 청중을 보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 돌발 질문이나 돌발 상황에 내가 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기대나 또 멋진 스피치 이런 걸 하겠다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Be yourself라고.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 담담한 표정으로. 그러나 즐겁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제 중요한 스피치 향상법. 어떻게 하면 스피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쓰면서 효과를 본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를 글쓰기, 메모하기를 꼭 하라. 어떤 형태로도 일기를 써도 좋고 친구에게 편지를 써도 좋고 간단한 것보다는 길게 쓰는 것이 좋겠죠. 또 메모하기. 생활 속에서 아주 주요한 내용, 이런 재밌는 내용, 이런 것들은 메모하라는 것이고요. 주요 통계나 관련 통계를 인용하기, 그리고 유명인사나 격언, 속담, 이런 것도 인용을 하게 되면 이야기에 재미가 더해지고 또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주제 관련 에피소드도 정리해서 하나, 둘 중간에 끼워 넣는다면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스피치가 되겠죠. 스모크톡도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주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보면 스피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과거 웅변은
침묵은 웅변은 침묵은 금이라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입 다물고 있으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몰 톡을 통해서 내 스피치를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녹화해서 자신의 스피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들에게 이 스피치컴을 가르치기 전에 1차적으로 강의를 듣기 전에 자신이 3분 스피치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친구가 녹화해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 다시 녹화해서 자신이 얼마나 개선되고 향상되는가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찍지 마시고 친구가 찍으면 내 전체의 모습, 말하는 모습과 습관, 이런 표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들을 내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꼭 녹화해서 한번 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남들 앞에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기회가 나면 무조건 해라. 이야기 유머 소재를 발굴하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유머 소재 이 발굴 한번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웃으면 성공하는 거고 안 웃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나쁘지 않습니다. 네.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라. 프로는 미소나 유머로 시작합니다. 아마추어는 굳어 있습니다. 프로는 자료를 안 보는 듯 청중의 시선을 고정하는데 아마추어는 자료에 코를 박고 있거나 읽고 있습니다. 프로는 청중과 호흡하듯 주고받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혼자 바쁘고 혼자 다 하고 일방적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포함되는지 나도 그런 걸 점검하면서 내가 프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스피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피치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는데요. 저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메모하고 그 메모한 것을 써먹어보고 그리고 메모 중에서도 격언이나 속담이나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적절할 때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소개해주면 내용이 좀 알차지고 아마 여러분 듣기에 좋았다, 재밌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스피치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향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